오늘 대학에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 방향과 과제를 제가 한 50분까지 한 40분 내에 발제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아까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 이렇게 평생을 보낸 경우가 아니고 제가 평생을 그 유네스코와 이런 국제기구에서 평생을 보내고 2019년에 대학에 합류를 해서 지금 경희대학에서 세계 시민교육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속가능 발전 목표란 것이 무엇인지 간략히 좀 공유를 하고, 이거는 제가 판단하는, 이해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본론입니다. 제가 2021년 작년 가을 학기에 경희대에서 SDG 개론을 처음 개설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의 모든 제 실러버스를 다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제 범위 내에서 한국과 세계에서 SDG에 관한 교육 현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제가 작년에 이 과목을 개설할 때 사실 안개속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정말 저 나름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학문적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이게 관심 있는 많은 선생님들하고 또 이미 강원대학에서도 강의를 또 하셨기 때문에 경험 있는 분들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좀 더 좋은 과목 발전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영어로 SDGs 스몰 s로 해서 약자로 해서 이렇게 이름 주제가 이름이 붙었는데요. SDGs는 국제기구의 주요 기능 가운데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글로벌 아젠다 세팅 기능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국제기구라는 것이 이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평화도 얘기하고 이런 갈등 해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안보리가 대표적이죠. 또 재정기술 지원이라고 해서 ODA도 하고요. 또 표준화 보편화 기능 그리고 국제법 제정 기능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그 핫한 기능이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목표를 정하는 기능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SDG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UN 유네스코 글로벌 아젠다를 도표로 한번 쭉 했는데요. 역사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아젠다라는 것은 냉전 시대 때는 불가능했고요. 탈냉전 이후 1990년에 아예 그 유네스코에서 EFA라는 걸 태국 점티엔에서 선언할 때 그때는 그게 글로벌 아젠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1990년 유네스코 EFA가 글로벌 아젠다의 효시였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2년 후에 리오데자네이로에서 환경회의 때 나온 아젠다 21 이런 게 이제 글로벌 아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유엔으로 가서 글로벌 아젠다의 대표적인 글로벌 아젠다가 한 10년 후쯤 돼서 2000년, 2001년 MDG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 그리고 10년, 15년이 더 흘러서 유엔에서 2015년에 채택한 SDG, 유엔 글로벌 아젠다. 아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글로벌 아젠다의 대표는 MDG와 SDG 두 가지로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일천한 역사를 가진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먼 훗날 인류의 역사를 쓴다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왜 이런 선전 광고판 많이 있죠, 그죠?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는 유엔 전과 유엔 이후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다든지 혹은 MDG와 MDG 이후로
역사가 달라지는 그와 같이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 이런 글로벌 아젠다의 세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EFA는 뭐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6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뭐 유네스코에서만 한정됐던 것이고요. 결국 그 글로벌 아젠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엔에서 채택한 것인데, 바로 새천년 개발 목표 8가지입니다. 이거 만들 때 뭐 여러분들 뭐 궁금해 하시겠는데 누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러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 세계적인 어떤 동의를 구하거나 뭐 협의가 있거나 하질 않고 유엔에서 유엔 사무총장 뭐 그 당시에 뭐 제프리 sak스 교수 뭐 이런 그 유엔의 직원들이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인 의견을 모았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러나 이게 한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호응을 받으면서 이 MD 질환에 대한 어떤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15년 후에 SDG 만들 때는 정말 전 세계적인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의 유엔이 주도해서 8가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되게 개발 목표, 국제 개발 협력에 관련된 목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제 그 차이를 가지는데요. 이 EFA MDG 사이에서는 뭐 이런 연관성이 있다 하는 건 제가 도표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고요. 15년 후에 MDG 새천년 개발 목표가 15년 만에 이런 목표가 달성되기는 조금 사실 어렵죠, 그죠? 목표가 다 달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2012년부터 새로운 그 다음 두 번째 포스트 MDG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3, 4년 정도 전 세계적인 협의를 거쳐가지고 2015년 70차 총회 뭐 이때 이제 유엔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라고 하는 데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수업에서 다루려고 하는 17가지 목표가 채택이 됐습니다. MDG하고 한번 금방 대비가 되죠, 그죠? MDG는 8가지니까는 뭐 외우기도 쉽고 단순하고 뭐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17가지쯤 되면 사실 몇 번째 뭐가 있는지 거의 알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 보시면 거의 백화점식으로 다 망라했다. 뭐 이런 이제 차이점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제 차이는 교육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난점, 어려움을 던져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MDG, SDG 이제 차이를 뭐 8가지 목표, 17가지 목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주 세부 타겟 169가지,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까지 다 있고요. 기간은 15년으로 똑같습니다만은 뭐 채택하는 과정에서 SDG는 굉장히 뭐라고요? 오픈 워킹 그룹을 통해서 NGO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뭐라고 할까 좀 지단하는 과정을 거쳐왔고요. 주제도 보시면 MDG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개발에 주로 빈곤 퇴치에 주로 목표를 뒀다고 그러면 여기는 보건, 위생, 교육, 환경, 뭐 평화, 인권 정말 망라한 그와 같은 주제를 다루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달성을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과정도 보다 정교하게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이라든지 등등 아주 좀 더 아주 세련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세부 목표가 아주 자세히 정리가 되고 그에 따른 측정 지표가 마련되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표만 던져놓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지표가 있어서 매년 측정해서 얼마나 달성됐느냐 이걸 보는 것은 글로벌 아젠다에서 진일보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측정 지표가 없는 그런 목표도 있긴 합니다.
이 정도로 정말 그 글로벌 아젠다 SDG 강의하려면 제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했으니까 그 내용 다 하려고 하면 엄청 많은 거니까 뭐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제가 경희대에서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SDG 개론 개설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세계 시민교육을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더 심화할 수업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좀 한번 개발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 2021년 2학기에 처음 개설을 했습니다. 15주 강의를 했고요. 40명 제한으로 공지를 해서 40명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나씩은 꼭 해야 됩니다 하고 나니까 28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좀 많은 수가 40명이 들으면 더 많이 들어서 좋고 28명이 들으면 제가 강의를 꾸려나가기에는 정말 이상적인 숫자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1학년 학생들도 좀 들어와 있었고요. 3학점 강의입니다. 강원대학에서는 2학점으로 아마 개설하신 것 같은데 좀 가감하게 3시간 연강으로 3학점으로 개설을 했고요. 3시간 연강이 좀 힘들죠, 그죠? 1시간은 강의 발표를 하고 1시간은 학생들 간 그룹 토론, 조별 토론을 하고 그 토론 결과를 전체 강의실에서 이게 발표하는 그런 시간으로 3시간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죠. 한 달 정도는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 14, 15주도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대신 4주차부터 12주차까지 9번은 학생들이 발표를 하도록 그 조별 과제를 주고 발표하는 것 같은 시간으로 짰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SDG 개론 전체의 윤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야심차게 과목 소개한 다음에 글로벌 아젠다의 역사, EFA, MDG, SDG란 그 합의 과정, 오픈 워킹 그룹에 관한 것, 그리고 17개 목표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젠더에 관해서 외부 특강을, 외부 인사 전문가로 특강을 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 주부터 한 번 여기에 이제 휴일이 있어가지고 한 달 후입니다. 네 번째 강의부터는 이제 그 학생들 발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 인권, 교육, 건강 젠더, 경제 발전, 에너지 도시, 환경 이슈는 두 분으로 나눠졌고요. 그다음에 평화 이런 정의 제도, 파트너십,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국과 해외 현황, 그리고 ESG 요즘 뜨고 있는 ESG와 SDG, 마지막에는 이번 SDG가 끝나고 다음 SDG가 시작될 때 어떤 아젠다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아젠다를 빼야 될 것인가, 또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15주로 꾸렸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인데 거의 그대로 한 90%는 갔습니다만 조금 변동도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월 1일부터 9개 조가 발표를 하고 마무리하면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학생들 부담은 이 조별 발표에서 한 번씩 PPT 만들고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조별 과제가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 이 강의 토론에 가서 이제 다음 포스트 SDG를 위한 개별 과제, 무엇을 넣고 뺄 것인가, 어떤 방법의 개선 이런 데 대한 개별 과제가 있었고요. 이걸 정리해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학생들이 큰 부담이 없는 수업이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실라버스 이게 여러분들 다 보시도록 공지를 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성적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제가 조별과제 50%, 개별과제 50%로 반반해서 그 점수는 평가를 했고요.
교재는 지금 사실 마땅한 게 없어서 지금 제가 주교재라고 써놨습니다만은 뭐 이게 의존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재로서 제가 찾아서 넣었습니다.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리포트는 매년 지금 발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로 들어간 것도 뭐 국내 이렇게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속가능 발전 포털에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유엔의 또 SDG 웹사이트에도 올라가 있고 SDSN 웹사이트 이런 걸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코이카 웹사이트도 아주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세부 강의 계획은 거의 뭐 보시면서 이렇게 가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이 SDG에 관한 그쪽 강의에 참고했던 이런 자료들이고요. 3주차는 상당히 많죠. 빈곤과 기아는 개발 협력학 자체가 아예 이게 들어올 정도로 빈곤과 기아에 관해서는 엄청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첫 시작, 4주차 첫 발표에 자료는 충분한 이런 빈곤과 기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자료는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5주차 교육은 뭐 제가 이 분야는 원래 제 분야이기도 하고 또 자료들도 풍부하고 그래서 처음 4주, 5주 뭐 이쪽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6주차 이 보건위생, 건강, 뭐 젠더 이런 쪽 이슈였고요. 7주차는 경제발전, 엄청난 경제발전을 세 가지 SDG 8번, 9번, 10번을 한 주에 다 엮어 나가느라고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8주는 에너지와 도시인데요. 이게 사실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하나씩만 하기에는 17개 골이 너무 많아서 저는 고민하다가 에너지와 도시를 하나로 붙여서 8주차 편성을 했습니다. 9주차는 환경 문제죠. 물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10주차는 굉장히 본격적입니다. 기후변화,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여기에는 워낙 자료도 많고 기후 위기 문제는 지금 가장 핫한 이슈고요. 또 밑에 보시면 넷플릭스 영상 자료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이런 그 넷플릭스에서 시스피라시, 키스 더 그라운드, 카우스피러시 이런 걸 보고 와서 굉장히 감동 뭐라고 할까요? 그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주차가 어떻게 보면 이번 강의의 그냥 절정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주차는 평화정의제도 이거 달성하기 위한 달성과 관련된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12주차는 파트너십입니다. 단 하나의 주제 17번이지만은 파트너십 NGO라든지 국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대학 이 파트너십에 관해서 다루었고요. 13주차는 한국과 해외 현황인데 한국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그리고 최근 북한도 보고서를 냈죠, 그죠? 북한은 어느 정도 달성했는 어떤 그 입장과 그걸 가지고서 현황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관한 거는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리포트 보시면요, 전 세계 보고서를 낸 나라들 그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14주차는 제가 SDG와 ESG라고 했는데요. ESG와의 관계만 조금 설명하고 대부분은 앞으로 기존 SDG가 가지고 있는 한계, 또 무엇을 뺄 수 있는가, 서로 통합할 수 있는가, 무엇이 빠져 있는가 이런 쪽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는 2030년에 포스트 SDG를 만들 때 지금 넣고 싶은 주제, 또 운용할 때 지금과 같은 방식 혹은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이런 쪽으로 해서 포스트 SDG에 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주 강의가 있었고요. 이제 제 강의를 첫 학기 강의를 하고 난 제 나름대로 평가입니다. 28명 학생들 중에서
거의 16명, 17명 정도는 굉장히 엑셀런트한 학생이었어요. 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발표하는데 보면 찾아온 자료나 정보, PPT가 제가 40매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80매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 내용들은 저도 어디 구하기 힘든 이 인터넷상에 있는 가장 최근의 통계, 인디케이터 자료들을 가지고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많이 배웠고 제가 그런 정보를 입수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정도였다. 대단한 실력자들이었다 하는 생각이고요. 근데 다 그렇지가 않고요. 한 10명에서 12명 정도는 SDG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다. 사실 좀 배우려고 들어왔는데 뭐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렵다. 그리고 좀 소외됐다 하는 제가 계속 질문도 유도하고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두 번, 세 번씩 뭐 토론에 참가하고 얘기하고 좋은 아이디어 제출하는데 또 3시간 내내 그 토론 내내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냥 수업 한 주를 끝내는 학생들 저도 뭔가 인카리지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은 그 격차를 메우기는 힘들었다. 참 이게 지금도 난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알고 이런 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 들어온 학생들하고 처음 이제 뭐 배우려고 정말 입문한 학생들이 같이 섞여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12명 학생들의 그 강의 평가를 보면 뭐 첫 한 달 하듯이 마지막까지 교수님이 계속 강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학생들 발표로 가면서 뭐 가는 바람에 조금 좀 본인들로서는 좀 불만이었다 하는 그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를 하면 일관돼서 좋은 장점도 있지만은 저도 그런 자신이 없고요. 왜냐하면 그 주제 아시겠지만은 환경 그다음에 또 뭐 도시 문제, 에너지 문제, 뭐 보건위생, 젠더 이런 쪽은 제가 뭐 전문가 수준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생들이 발표하고 제가 코멘트하고 토론을 유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9주 동안 했는데 학생들로서는 조금 그게 좀 불만이었다 하는 그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또 딜레마로 남아 있고요. 제가 판단하건대 적정수는 뭐 3명, 4명씩 한 조를 짜는 40명 이하의 한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그 학생 수가 가장 적정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알고 들어오는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이 뭔가 평균적인 걸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과목 개설 시에도 그걸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경희대학은 1학년 전 신입생이 세계 시민교육을 필수로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SDG 개론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파악하는 한국과 세계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뭐 처음 이제 SDG 개론을 개설했고 과목이 매 학기가 아니고 매 가을 학기 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서강대학에는 SDG 개론 개설을 제한해 놓은 상태고 뭐 조금 가능성은 아마 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강원대는 이미 개설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팀 티칭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혼자서 하는 거하고는 달리 굉장히 그 장점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왜 경희대학에서 팀 티칭을 하지 않았느냐. 저도 팀 티칭 하려고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에 문의를 하니까 뭐라고 할까 특강 팀 티칭을 하려고 모시는 선생님들 그에 대한 뭐 대우 이런 것들이 규정이 없어가지고 딱 한 분만 특강을 모실 수 있고 본인이 한 사람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요. 아마 제가 강원대 개설된 거 보고 그런 사례를 보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으면 팀 티칭도 또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이 있으면 좋겠다. 한 교수가 처음부터 끌고 나가는 거, 그리고 팀 티칭으로 가는 거 한번 비교 분석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코이카 경희대 미래문명원 SD 교육 수업이 2019년에 한 3일짜리로 있었고요. 영어로 된 아시아 시민사회 리더십 역량 강화에서도 SDG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대학을 떠나서 전국의 그 평생교육기관에서 세계시민교육, SDG 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경북도민행복대학 초청으로 경상북도 10개 도시에서 세계시민교육 혹은 제가 그걸 두 개를 다 넣어서 꼭 구분이 잘 안 됩니다만 SDG에 관한 그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경북도민행복대학이 명예 석사과정도 만들어서 이런 미래학 분야의 전공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런 자리가 굉장히 큰 어떤 반향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오카야마 대학이 일본 문부성에서 SDG 대학으로 좀 특화 지정을 좀 받아가지고 이건 제가 뭐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는 못하고 그 부총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지난 학기 10월 달에 SDG 석박사과정 처음 개설해서 20명 모집해서 영어 강의로 주로 이제 일본 학생입니다만은 이게 전 세계에 열려져 가지고 특히 이제 동남아 학생들을 이렇게 유치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오카야마 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SDG에 관한 이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서 이런 SDG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 오카야마 대학이 얼마나 SDG에 기여하고 있는지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상, SDG에 관한 총장상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한번 참고로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칭화대학은 SDG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이게 2017년인데 얼마나 연구를 하거나 교육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건 뭐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하고 이런 연구소를 만들었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국 타임스에서 더 타임스에서 고등교육에서 SDG 랭킹을 발표하기 시작해서 2019년에 경희대학은 아마 17위, 뭐 16위 뭐 이런 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랭킹에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방향과 과제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면 학부 교양 과목으로 SDG 개론 개설이 정말 이건 시대적 소명이다. 정말 많이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성공한 사례 제가 보건데 첫째는 코이카에서 국제개발협력 지원하면서 아마 지금 국내 대학의 많은 대학들이 국제개발 협력 과목을 개설하고 있죠. 그런 사례. 그 다음에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 세계 시민교육을 개설하면 대학에 지원하는 것. 그걸 통해서 또 많이 홍보를 확산을 하고 있고요. 코이카,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공공외교 개설하면 또 공모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대학에서 알아서 SDG 개론 개설하는 것과 함께 병행해서 국내에서 맞는 기관에서 좀 이 SDG를 진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SDG 개론 개설을 하면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적합한 데가 코이카인데요. 국제개발협력 과목하고 차라리 SDG 과목하고 한 2개쯤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일본의 오카야마 대학처럼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과목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의를 개설하고, 이 뭐 수료증, 뭐 학위, 디플로마, 명예 디플로마를 주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SDG에 관련된 뭐 명예 학사, 명예 석사 이런 디플로마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그 강사를 키워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려고 하면 오늘 강원대학에서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처럼 이런 학계에 계신 분들이 공동체로 서로 같이 공부하는 아카데믹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오늘 하루의 그 어떤 워크숍으로 끝나지 않고 가능하면 SDG를 뭐 좋아하거나 앞으로 계속 가르쳐야 되는 분들이 스터디 스커를 만들어 가지고 세미나, 워크숍, 심지어 나아가서 몇 년 후에 학회까지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카야마 대학이든 일본, 중국이든 다른 미국이든 해외와 공동 강의, 공동 뭐 과정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뭐, 도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가르치면서 보니까 가장 그 아쉬운 게 교과서 교재 문제입니다. 뭐, 단일한 교재,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뭐, 인터넷을 찾아서 이렇게 하도록 뭐 하는데, 이런 참고 도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다양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 개설하고 싶어도 좀 엄두가 안 나죠. 저도 사실 엄두가 안 났는데, 팀 티칭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또 팀 티칭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페다고지 문제인데, 아까 그 총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SDG는 융복합 교육입니다. 하나만 환경 하나만 가르친다든지 평화 하나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평화, 환경, 경제 발전, 교육, 보건 이걸 사실은 가르친다는 게 주제를 나눠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걸 섞어서 융복합할 수 있는 역량, 통합적인 접근 이런 페다고지가 필요한데 이거 사실은 교수사에게 큰 도전이죠.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반 기업, 한국 기업에서 ESG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관련성 문제, 그리고 문화가 사실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이 총체해서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교수진 양성 문제입니다. 각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그룹으로 모아서 하느냐, 아니면 융복합 교육 능력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교수진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도전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과목이 가지고 있는 철학인데요. 국민국가에서 세계와 지구로 뭔가 좀 전환, 이동시키려고 하는 건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요즘 올림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민족주의, 애국심에 지금 사실 매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세계 문제, 지구 공동체 문제로 옮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의 도전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철학이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1948년 인권선언, 세계 인권선언 보시면 모두 다 30개조가 인간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SDG가 요구하는 거는 인간뿐만 아니고 육상 생태계, 해상 생태계, 이 지구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함께 살아가자, 식물과 함께 같이 공존하자는 건데 이것도 말은 좋지만 실제 현실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엄청 많죠. 그죠? 엄청 어려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 이게 이제 풀어야 될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파악하건대 세계 시민 교육이 이런 다양한 영역을 담은 포괄적인 교육이고 그하고 조금 뭐 같기도 하면서 다른 게 지속 가능 발전 교육입니다. 이건 시티즌십에 관한 교육이고 여기는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관한 그러니까 시민에 관한 얘기고 여기는 생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생태 전환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철학을 다 담고 있는 게 SDG에 관한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하려고 하면 어려운 교육이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최근 제가 2010 작년 12월에 발간한 세계 시민교육과 SDG라는 책 이렇게 소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